제 핸드폰에는 시어머니가 회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냐고요? 아니요. 돈 달라고 결제 올리면 승인해주는 사람이 저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화문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최윤정입니다. 남들은 대기업 부장이니 억대 연봉이니 하며 부러워하지만 제 속은 문드러진 지 오래입니다. 바로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사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죠. 결혼 15년 차, 남편은 5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사업병에 걸려 퇴직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지금은 재기를 꿈꾸는 사업가라는 허울 좋은 명함을 달고 백수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대신 시어머니와 아직 시집 못 간 노처녀 시누이까지 이 세 사람의 생계는 오로지 제 월급과 제 명의의 카드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며느라,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는구나. 보일러도 고쳐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는데. 올케,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동남아 가기로 했는데 면세점 찬스 좀 쓰면 안 돼? 오빠 기 좀 살려주라. 월급날만 되면 귀신같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무슨 화수분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송금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제가 좀 참고 베풀면 남편도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으니까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 줄 알더군요. 돈은 제가 내는데 정작 집안에서의 대우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얘,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밖에서 사 먹는 음식만 먹으니 손맛이 없지. 여자가 밖으로만 나돌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되는 거야. 주말에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반찬을 해놓으면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혀를 쯧쯧 찼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은 거들기는커녕 한술 더 뜹니다. 엄마, 윤정이가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바빠서 그래. 좀 봐줘. 말은 저를 감싸는 척하지만 결국 내가 좀 더 잘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10주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엔 큰아버지네 식구들도 다 부를 거다. 내가 솜씨 좀 발휘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라. 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연차까지 냈습니다. 10주기니까 이번만 고생하면 되겠지 싶었으니까요. 제사 당일 새벽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러 문어니 조기니 최고급으로 장을 봤습니다. 트렁크 가득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하는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김 대리. 그거 내가 지금 가서 처리해야 해. 아, 알았어. 금방 갈게.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장 봐둔 건 퀵으로 먼저 보낼게요. 제가 저녁 전에는 꼭 가서 음식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뭐, 야, 지금 제사가 중요하냐? 회사 일이 중요하냐? 너는 조상님이 우습게 보이니? 큰 집 식구들 다 오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금방 처리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친 듯이 일을 처리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5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면 쏟아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큰집 식구들이 벌써 오셨나? 저는 안도감과 함께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현숙이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아? 전 부친 것 좀 봐라. 색깔이 곱기도 하네. 어머니도 참 제가 요리는 좀 하잖아요. 오빠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많이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현숙이가 누구지? 큰어머니 함자는 아닌데. 그리고 저 애교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어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역시 자기가 만든 게 최고다. 우리 마누라가 한 건 조미료 맛만 나서 못 먹겠던데. 진작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는데. 그치, 엄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떼고 저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작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귀를 다시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그 곰 같은 년은 언제 온다니? 회사 일 바쁘답시고 시애비 재산날 늦는 꼬라지 좀 봐라. 돈 좀 번다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엄마, 냅둬. 어차피 돈 벌어오는 기계인데 뭐. 늦게 오면 더 좋지. 현숙이랑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아, 현숙아. 이거 과일 좀 깎아봐. 우리 엄마가 너 과일 깎는 솜씨 보고 싶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당신 빚 다 갚아주고 당신 식구들 먹여 살린 아내가 고작 기계였구나. 배신감을 넘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아까 그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도 참. 어머니 제가 예쁘게 깎아볼게요. 근데 언니 오면 저 어떻게 해요?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 진짜 믿을까요? 아유, 걱정 마. 걔가 눈치가 곰탱이라서 그냥 먼 친척이라고. 하면 껌벅 죽는 신용이나 하지 의심 따위는 할 줄 모른다. 그리고 들키면 뭐 어떠냐? 너 뱃속에 우리 집대를 이을 손주가 있는데.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 저 여자 배 속에 아이가 있다고? 불임이라며 나를 탓하던 남편, 손주가 안 생긴다며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 애초에 나랑 살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어머님 그래도 언니 알면 난리 날 텐데. 저 무서워요. 얘는 뭐가 무서워? 이 집 명의는 아직 내 아들 앞으로 안 돌려놨냐? 야, 정훈아. 너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어떻게 됐어? 그년 명의로 된 아파트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잖아. 아, 그거? 윤정이가 바쁘다고 자꾸 미루네.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 도장 받아낼게. 공동명의라도 해달라고 징징대야지 뭐. 일단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이혼 도장 찍고 현숙이랑 살 거야. 걱정 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들이 노린 건 단순히 제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 그리고 제 전 재산까지 삼키려 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녹음기를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회사에서 배웠던 협상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다. 확실한 증거와 카드를 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한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 쳐봤자 저들은 오해다, 잠깐 놀러 온 거다라며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큰집 식구들까지 곧 들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판은 커질수록 좋은 법이지. 저는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즈니스용 미소를 장착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나를 기계 취급했다면 나는 너희를 철저하게 짓밟아주마.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리릭. 경쾌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거실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과일을 깎던 젊은 여자가 화들짝 놀라 과도를 떨어뜨렸고 제 남편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주워들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손님 오셨네요? 누구세요? 처음 뵙는데, 예. 제 서늘한 미소에 그 여자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쇼타임의 시작입니다. 제 등장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해졌고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상간녀, 아니 현숙이라는 여자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왔어. 회사 일은 잘 끝났고? 남편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상님 모시는 날인데 일찍 와야지. 근데 이분은 누구셔? 내가 모르는 친척이 있었나? 저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물으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꽤 짙었습니다.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아까 들었던 임신 이야기가 뇌리에 스쳤습니다. 아, 그게 내 육촌 동생이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인사차 들렀어. 현수가. 인사해. 여기는 내 와이프. 여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남편한테 육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미인이시네요. 오늘 제사라 음식 할 일도 많은데 마침 잘 오셨어요. 식구끼리니 편하게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얘도 손이 야무져서 전 부치는 걸 많이 도와줬다. 너는 옷부터 갈아입고 와. 곧 큰아버지네 식구들 도착하신단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남편의 카드 내역서에 찍힌 낯선 호텔 이름들과 주말마다 핑계를 대고 나가는 수상한 행동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부족해 흥신소에 의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흥신소 실장님에게서 퀵서비스로 받은 서류 봉투가 제 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의 미래 사진과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여자가 내 집에, 그것도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임신이라니,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내게 준 저 쓰레기들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저는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 입는 척하며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USB 녹음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까 문 밖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 돈 버는 기계, 명예 이전, 임신.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이혼 소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서명란만 비어 있는 서류. 저는 볼펜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곱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요즘 회사 일 바쁘다며? 얼굴이 반쪽이네? 큰아버님, 오셨어요? 변변찮은 며느리라 매번 늦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부엌 구석에서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여자는 가려고 하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가 기어코 붙잡았습니다. 예, 현수가. 너도 고생했는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우리 며느리가 솜씨는 없어도 재료는 좋은 거 쓴다.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기어이 이 자리에 앉혀두고 저를 보란 듯이 무시하겠다는 신보겠지요. 그래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관객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짐짓 놀란 척하며 비켜섰습니다.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손님인데 앉아 계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 혹시 정은 씨 핸드폰 못 보셨어요? 제가 급히 연락할 때가 있는데 제 폰이 배터리가 없어서요. 여자가 당황하며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뻔하죠. 자기 생일 아니면 시어머니 생일이니까요. 512. 잠금이 풀렸습니다. 갤러리 앱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사진들. 태아 초음파 사진, 둘이 침대에서 찍은 셀카, 심지어 제 카드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인증샷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재빠르게 사진 몇 장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온 최고급 문어와 조기, 그리고 그 여자가 붙였다는 전들이 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지방이 붙여졌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일 앞줄에 서서 경건한 척 절을 하더군요. 이제 며느리들이 절을 할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짓을 줬습니다. 윤정아, 너도 술 한 잔 올려라. 네, 어머니. 당연히 올려야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는 술잔 대신 품속에 넣어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봉투를 제사상 한가운데 향로 바로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돈 봉투냐? 큰아버님이 의아한 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구석에 숨죽이고 있는 그 여자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술 대신 다른 걸 좀 올리려고요.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버님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윤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제 호통 소리에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릴 시간입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진 하얀 봉투를 향해 모두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침묵을 깬 건 큰아버님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드셨죠. 봉투 입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라한 모텔 입구 사진, 다정하게 팔짱 낀 남편과 그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정훈아,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다. 큰아버님의 호통에 제사상이 덜컥거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친척들의 입에서 헉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쳐박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님,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기 부엌 구석에 숨어 있는 육촌 동생이라던 여자. 사실은 제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그리고 저 초음파 사진,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척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여자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오해 마세요! 다 조작된 거예요! 윤정아,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가짜를 들고 와서 행패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자 고요한 거실에 조금 전 그들의 대화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인데 뭐? 늦게 오면 더 좋지. 그년 명의로 된 아파트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잖아. 일단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이혼 도장 찍고 현숙이랑 살 거야. 녹음된 목소리는 빼도 박도 못할 본인들의 육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제사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듣고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며느리를 기계 취급하다니 천벌받을 사람들이네. 제삿날에 상간녀를 불러들여 제정신인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역겨우니까. 저는 녹음기를 끄고 제사상 위에 있던 이혼 소장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락거리며 남편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다 들어갈 거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내가 해줄게. 대신 빈털터리로 나갈 각오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다음 주까지 비우세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짐 싹 다 드러낼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저 여자랑 뱃속에 있는 손주 데리고 나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핏줄이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장봐온 문어와 조기,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했던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울컥했지만 이 더러운 집구석에 내 정성을 단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자가 담긴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엎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탕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까우세요? 걱정 마세요. 저기 현숙 씨가 부친 전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서 제사 잘 지내세요. 조상님도 참 좋아하시겠네요. 며느리 쫓아내고 상간녀가 차린 밥상 받으시니. 현관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윤정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우리 대화로 풀자. 이거나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저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꼴사납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서려는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기다려. 창간녀 소송장 곧 날아갈 거야. 회사에도 다 알릴 거니까 얼굴 들고 다닐 생각 마.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옥죄던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남편의 고함,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지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봐야 진정한 복수가 끝나는 거니까요. 이혼 도장이 찍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사건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제가 회사 감사팀에 남편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 전 직장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잔거를 찌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전 남편은 퀭한 눈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윤정아, 진짜 이렇게 끝내야겠어? 우리 15년 살았잖아. 내가 실수한 거야. 현숙이 그 여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실수! 15년 의리를 배신하고 내 재산 꿀꺽하려던 게 실수니?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기엔 뱃속에 애가 섭섭하겠네. 저는 싸늘하게 대꾸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소음공해로 치부하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아파트명도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짐을 안 빼고 버티던 그들이 쫓겨나는 날이었죠. 저는 반차를 내고 구경을 갔습니다. 내 집에서 내쫓기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고 복도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년.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고 내가 잘 살 것 같으냐. 천벌을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천벌은 어머니랑 아드님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집 보증금 3천만 원. 제 위자료랑 상계 처리한 거 아시죠? 빈손으로 나가시는 거 축하드려요. 뭐라? 3천만 원이 타라고? 우리 세 식구. 아니, 내 식구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든든한 아드님이랑 싹싹한 새 며느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싹싹한 며느리, 현숙 씨는 안 보이네요. 제 질문에 시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말도 마. 그 여우 같은 기집애. 오빠 빈털털이 된 거 알자마자 애 지우고 도망갔어. 오빠가 줬던 명품 백이랑 폐물까지 싹 들고 날랐다고. 어머나, 세상에.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에게 임신 공격을 당하다가 돈 떨어지니 팽당한 꼴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 짐을 다 뺀 텅 빈 집안에서 전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꼬질꼬질한 게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윤정아,
나 갈 데가 없어.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도 좀 빌려주라.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을게. 전공?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이웃남, 신용불량자 예정인 내가?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예정 생각해서 국밥값은 줄게. 이거 먹고 힘내서 폐지라도 주우러 다녀. 요즘 폐지값이 똥값이라던데 부지런히 움직여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어? 야, 최윤정. 너 진짜 너무한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함을 뒤로하고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저만의 성이 되었습니다. 놈들의 냄새가 밴 도배와 장판은 내일 싹 다 뜯어 고칠 예정입니다. 가구도 최고급으로 새로 주문했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가정사로 골치 썩을 일이 없으니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은 덕분이죠. 돈 버는 기계라고 무시당하던 저는 이제 돈 잘 버는 골드미스가 되어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휴가 때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닙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구경도 못 해본 명품들도 제 드레스룸에 가득합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기침 소리나 술 주정 소리가 들립니다. 전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겠죠. 들리는 소문엔 반지하 월세방에서 셋이 지지고 볶으며 매일같이 싸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 비료가 된다고 생각하니 차단 목록이 늘어갈수록 제 인생은 더 윤택해지는 기분입니다. 제사상에 이혼 서류를 올리던 그날의 제 선택. 그것은 조상님에 대한 불경이 아니라 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사는 며느리분들이 계신가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병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 그리고 내 능력뿐입니다. 제사상 업고 나온 며느리의 반란, 그 끝은 이렇게나 달콤하고 찬란하답니다. 오늘 저녁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나 썰어야겠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을 축하하면서요.